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오래간만에 아주 강력한 장거리 폭격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기 공장, 그리고 러시아의 미사일 공장을 그냥 연타로 때려버렸는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덴마크는 군용 GPS가 없는 다른장 로켓 자주포를 도입해서 이 작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은 F-35 전투기에 탑재하는 APG-85 레이더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 내수 한정 아니냐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덴마크가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플스 다른장 로켓 시스템과 아트모스 차륜 자주포가 군용 GPS 탑재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민수형 GPS를 탑재하고 전략화됐는데 러시아의 GPS 제밍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근거리 교전 능력 강화를 위해 JAGM 미사일을 통합한다는 소식입니다. 12발의 JAGM 발사기 2개를 설치해 최대 24발의 JAGM 미사일을 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LCS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헬파이어 미사일과 함께 이지스함의 근접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리아 동부 타르투스 해군기지에 고립된 러시아군이 점점 고사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현재 자국 연안에 와 있는 러시아 군함들의 영해 진입과 타르투스 입항을 2주째 불허해 바다에 떠있는 배들은 물론 타르투스에 고립된 러시아군도 고사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프랑스와 라팔 구매 협상이 결렬됐던 모로코가 아랍에미레트연합과 접촉해 미라지 2000 중고 기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UAE가 보유 중인 미라지 2000 9E 최신 버전 30대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모로코는 UAE가 라팔을 인수하는 일정에 맞춰 전투기 인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F-35 블락4 기체에 탑재하기 위한 신형 레이더로 APG-85 레이더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대량 생산되는 이 레이더는 조기 전략화를 위해 평가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기존 APG-81 레이더를 압도하는 성능의 이 레이더는 미국 내수용으로만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F-35 운용국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덴마크의 다란장 로켓, 플스, 그리고 아트모스 자주포, 자, 이런 것들을 덴마크가 이스라엘로부터 샀는데 23년도에 샀어요. 그래서 아트모스 자주포 19문, 그리고 플스 다른장 로켓 8문 이렇게 샀는데, 그래서 문제는 군용 GPS 사용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자, 군용 GPS 사용 인정을 못 받으면 일반적인 이 GPS는 그냥 러시아가 매일 지금 제밍하고 있죠. 특히 이 발트 연안 계속 제밍하고 있는데 덴마크가 발트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GPS 제밍이 되면 뭐 타격도 완전히 사격 재원 산출도 수동으로 해야 되고 또 정확도도 떨어질 테고 그리고 자동 방열 안 되죠. 왜? 내가 어딘지 모르니까 제밍을 당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완전히 그냥 지도 펴놓고 도판 펴놓고 삼각자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덴마크는 나토죠. 그리고 미국이 오랜 동맹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내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란드 때문인가? 그래서 그린란드 때문에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중인가? 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벌써 지금 이 구매 계약 체결된 거니까. 그래서 덴마크가 왜 이렇게 미국의 미운 털이 바뀌었을까? 좀 희한합니다. 자,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에 원래 여기에 이거 지금 모형이죠. 여기에 하푼 미사일이 있었죠. 그 하푼 미사일 4발 경사 발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떼내고 하푼은 이제 안 써. 그 대신 LRASM 요거를 막 41 여기 수직 발사기에다가 LRASM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하푼 대체하고 요거는 이제 JAGM 헬파이어 이런 거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인 수상정 이런 거 때리고 요즘 또 이 헬파이어 이런 거로 무인 기도 타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12발 해서 24발 장착해서 무인 수상전 요격용으로 쓰겠다
라는 거네요.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거 필요하죠. 우리나라 천검 있으니까 우리도 무인수상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검을 이런 식으로 무인수상정 대비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리아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군이 시리아 정부가 전복되면서 이제 도망 나오는데 원래는 뭐 그래 다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입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입항이 안 되고 있는 배가 전투함 2척, 애드미럴 골로프코, 그리고 애드미럴 그레고로비치, 이 전투함 2척이죠. 그리고 이반 그램 상륙함, 그리고 또 역시 상륙함인데 알렉산드르 오트라콥스키.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지금 연료탱크 찢어지고 담수화 장치 고장나고 해가지고 물도 없고 지금 완전히 처절하게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 배 상륙함 2척이죠. 그리고 유조선 2척, 또 정보함 1척, 그리고 로로선에 이제 전차나 장갑차 장비들 많이 싣고 와야 되는데 그 로로선 2척, 이렇게가 입항을 못하고 묶여있다, 바다에 그냥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거기 있는 군인들 그리고 장비들 실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시리아 측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그래 다 나가 그런데 못만 나가, 장비는 다 놔두고 가. 자, 이건데 야, 못만 나가면 되지 왜 지금 로로선 이따위가 들어오는 거야?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시리아 정부의 속내가 진짜 못만 나가, 장비는 놔둬. 자, 이건지 계속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모로코,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사이에 지브랄타 해협 있죠. 그 지브랄타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게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친서방 국가예요. 이 친서방 국가,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알제리, 친러, 친중 국가,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모로코가 프랑스와 라팔 구매 협상하다가 이제 파토났죠. 그런데 전투기가 필요해요. 모로코는 지금 2027년까지 F-16V 전투기 좀 도입하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던 F-16도 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라팔도 살려고 해 라고 하다가 뭔가 안 맞아서 파토가 났습니다. 그런데 UAE가 지금 이 미라지 2009E 이 버전을 60대를 가지고 있는데 라팔로 대체를 하죠. 그러니까 UAE 당신네들 그 라팔 들어오면 우리한테 그거 파세요. 30대 파세요.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한다는데, 이것도 최종 사용권자 승인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하게 되겠죠. 프랑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했는지 그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자, F-35 탑재형 APG-85 미 공군이 260대를 발주해서 지금 대량 생산 중이다 라는 건데, 자, 이걸 수출형에는 안 붙이고 일단 내수형에, 즉 미 군용으로만 붙인다 라는 건데, APG-81이 있고 85가 있는데 APG-81은 갈륨 비소 소재로 된 A사 레이더고, 이제 이걸 더 개량한 질화 갈륨 소재가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질화 갈륨 소재로 만든 APG-85. 그래서 효율이 2배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뭐 탐지거리가 2배 이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효율이 2배 이상이라고 하는 질화 갈륨으로 만든 이 APG-85를 미국만 쓰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지금 F-35 20대 사야 되죠? 여기에 최신형 APG-85 붙여 나와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F-35 처음 만들 때 뭡니까? 전 세계 동맹국이 똑같은 거, 똑같은 사용으로 쓴다. 이게 모토가 아니었습니까? 미국 뒤통수 치는 거는 중국이나 할 일이지 미국은 통수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습을 받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핵심 전략 시설들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 생산 시설이 있는 카잔과 공대지 순항미사일 생산 시설이 있는 스몰렌스크가 피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1월 20일 야간부터 21일 새벽까지 러시아 본토의 주요 핵심 군수 시설들에 대한 드론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시설이 피격돼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습이 보고된 것은 하르키우 국경선에서 직선 거리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카잔시였는데요. 이곳에 있는 투플레프 항공기 생산시설과 비행장이 드론 공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마쉬와 아스트라는 투플레프의 자회사이자 투플레프 160M 블랙잭, 투플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 생산 라인이 있는
고르브노프 카잔 공장이 피격되었고 서너 차례의 강력한 폭발이 식별되었다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첩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허위 정보 대응센터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카잔에서의 공습은 고르프노프 카잔 공장 인근의 헬기 조립 시설과 미사일용 탄두를 생산하는 카잔 라이플 파우더 플랜트에서도 식별되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이 공격이 지난 1월 14일에 있었던 드론 공습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공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습은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서 약 280km 떨어진 스몰렌스크 항공공업 공장에서도 식별되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공습을 받아 파괴된 이 시설이 KH-55 계열의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KH-59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식별된 드론 공습은 모두 민간인들에 의해 드론 비행이 식별됐을 만큼 느린 속도의 장거리 자폭 드론에 의해 수행되었는데요. 이런 저속 드론조차 막지 못하는 러시아의 방공망, 이번 전쟁을 통해 그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카잔 공장이에요. 카잔 공장은 비행기를, 폭격기를 만드는 공장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카이가 그렇듯이 바로 공장에서 딱 나오면 활주로가 있어요. 그래서 활주로 뭐 등을 때리고 있는 이 포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친크렘린 성향의 밀블로그죠. 마쉬, 그리고 반크렘린 성향의 밀블로그 아스트라, 콩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했으니까 이건 뭐 팩트나 다름없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어디냐? 국경에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이에요. 아주 멀죠. 여기까지 장거리 드론을 날려서 폭격을 했고, 여기 공장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블랙잭, 투플락 160 블랙잭 만드는 공장이고, 백파이어도 만들고, 자, 이런 공장인데 여기를 때렸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던 블랙잭이 파괴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백파이어도 파괴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단히 큰 전가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헬리콥터 생산 공장, 미사일 탄두 생산 공장도 같이 때렸다라는 거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280km 떨어져 있는 스몰렌스크, 그러니까 벨라루스 국경 앞이네요. 스몰렌스크에 있는 공장도 때렸는데, 여기는 KH-55, 그러니까 폭격기에서 때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이죠. 2500km 날아가는 그 순항미사일, 그리고 KH-59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300km짜리 미사일이죠. 이런 미사일들을 생산하는 스몰렌스크 공장도 이렇게 때려서 그냥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오래간만에 장거리 공격을 해서 굉장히 큰 전가를 얻어냈다라는 거고, 러시아는 이렇게 중요한 공장을 방공망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런 싸구려 저속드론에 이런 엄청난 전략급 공장, 특히 블랙잭과 백파이어 생산 공장은 정말 전략급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허무하게 파괴당했다라는 러시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